자, 이혼이라는 정말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 아마 재산 분할이나 명의 이전 같은 딱딱한 법적 절차들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쵸?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가이드를 쭉 따라오시면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과정들이 아주 명쾌한 공식처럼 싹 정리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밟아갈 핵심 여정은 이렇습니다. 분할 대상과 범위부터 시작해서 공증의 중요성, 오해하기 쉬운 세금 문제, 실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완전히 별개인 대출 승계 문제,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까지 흐름을 따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분할 대상과 범위부터 확실히 정하고 가죠. 명의의 이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전에 다들 가장 먼저, 그리고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내 몫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동재산의 기준이 뭘까? 사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산들까지 전부 포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재산 분할은요, 상대방한테서 뭔가를 선물로 받거나 억지로 뺏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에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자산을 그냥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전업주부로서 해온 가사노동이나 육아, 이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아주 정당한 몫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쌓아올린 부의 지분을 당당하게 되찾는 과정, 그게 바로 재산 분할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빠지는지 그 대비를 한번 볼까요? 포함되는 자산을 보면 부동산은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래에 받을 연금이나 퇴직금,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심지어 빚까지도 다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 재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쏙 빠집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상속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져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되는 법적 진실인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덕분에 혼인 중에 형성된 미래의 경제적 안정, 그러니까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자산들 역시 아주 완벽하게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몫은 다가올 미래의 시간 속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내는 방법, 바로 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끔 우리의 협의 이혼하면 재산 이렇게 저렇게 나누자 하는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각서만 덜컥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만약에 협의 이혼이 엎어지고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썼던 그 각서나 합의서 그냥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종이 조각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공증입니다.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요. 이걸 받아두면 진짜 든든해지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길고 피말리는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이 서류 하나만으로 즉시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확정 판결문이랑 맞먹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자녀 양육비나 부동산 분할 합의에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세금 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일단 크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 이런 거 안 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재산 분할은 새롭게 뭔가를 취득하거나 공짜로 증여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몫을 내가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양도세나 증여세 폭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이 물리적으로 내 앞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세 정도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면 세율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명의 이전은 취득세 상당 부분이 비과세 처리가 돼서 보통 1.5%에서 2% 내외의 굉장히 낮은 특례세율만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세금 무서워서 내가 당당히 요구해야 할 지분을 포기한다? 그런 일은 진짜 절대 없어야겠죠? 세금 문제도 클리어했으니까 네 번째 섹션, 실전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를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을 쥐기 위한 물리적인 여정이죠.
자, 이 행정처리 순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생명이에요. 먼저 이혼 절차를 싹 완료한 다음에 두 사람이 쓴 재산분할 협의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거민이라는 도장부터 쾅 받아야 합니다. 이걸 받아야 방금 말씀드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은행 가서 취득세 내고 국민주택 채권 사고, 제일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서류를 내는 겁니다. 이 순서 꼬이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무조건 구청, 은행, 등기소 순입니다. 물론 빈손으로 갈 순 없겠죠. 넘겨주는 사람이나 넘겨받는 사람 모두 서류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기본이고요.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싹 다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 기존 등기필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혼 사실이 딱 적혀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이 완벽하게 중개되어야 등기소에서도 명의 이전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해줍니다. 5번째 섹션, 대출 승계는 별개입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맞거든요. 완전 집중해주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집 명의가 드디어 내 이름으로 싹 넘어왔다고 해서 그 집에 걸려있는 은행 대출까지 자동으로 내 명의로 넘어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유권을 관리하는 등기소랑 돈을 빌려준 은행은 아예 완전히 다른 기관이잖아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집을 넘겨받으면서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된 대출도 내가 떠안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명의 이전 끝내고 나서 반드시 해당 은행에 직접 찾아가 대출 승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은행은 당연히 여러분의 독자적인 소득을 증명하라고 하겠죠. 만약에 소득 증빙이 안 돼서 승계가 거절된다면 은행이 갑자기 대출금 전액을 지금 당장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에 무조건 은행이랑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시간 놓치면 끝이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될 기한 2가지를 머릿속에 딱 새겨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는 3개월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으셨죠? 그럼 그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안에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유, 뭐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뭐 이러다가 3개월 넘겨버리면요. 그 어렵게 받은 법원 확인서가 바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혼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정말 제일 중요한 숫자는 바로 2년입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소멸시효가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딱 2년이거든요. 이 2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몰래 숨겨둔 수십억짜리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법적으로 단 한 푼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냉혹한 현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처음엔 엄청 복잡하고 막막해 보였던 절차들이 이제 좀 명확한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철저하게 서류 준비하고 데드라인 칼같이 지키고 이 구조적인 흐름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이 과정이 여러분의 당당한 새 출발을 위한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될 겁니다. 과거의 끈을 안전하게 끊어내고 온전한 내 몫을 쥐는 것. 여러분은 내일 당장 어떤 서류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